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월스트리트에서는요, 이걸 두고 정말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선 혹독한 겨울이 올 거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역사에 남을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외쳤죠. 오늘 이 팽팽한 논쟁의 전말을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요. 먼저 겨울이냐, 슈퍼사이클이냐 이 거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건 스탠리의 비관론과 시티의 낙관론을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린 중국이라는 변수, 그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의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투자자라면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까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말 도대체 AI 메모리 칩 시장을 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장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로 완전히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시각의 충돌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 겨울이 온다.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의 공급 과잉 때문에 하강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경고했고요. 반대편에서는 시티랑 루무라가 아니다, 슈퍼 사이클은 계속된다. AI가 아예 새로운 구조적 성장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죠. 정말이지 극과 극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월스트리트의 거물 모건 스탠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신중했던 걸까요? 그들의 경고,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경고한 핵심, 바로 이 간단한 차트에 다 담겨 있습니다. 2026년에 HBM 공급은 48%나 늘어나는데 수요는 38%밖에 안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었죠. 여러분, 공급이 수요를 10%포인트나 앞지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희소성이 사라지고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이런 공급 과잉은요, 당시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SK 하이닉스에겐 정말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2025년에 엔비디아 안에서 거의 90%에 육박했던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가 2026년에는 50% 수준까지 뚝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왜냐고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결론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숫자, 37조 원입니다. 당시 시장이 기대하던 평균치보다 무려 19%나 낮은 SK 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였죠. 이건 시장의 피크아웃, 즉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모두가 여기에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시티와 노무라가 이끈 강력한 반론. AI 붐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낙관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핵심 논리는 생산 능력 잠식 효과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면적도 넓은 HBM 칩을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범용 디램 같은 단순한 칩을 만들 생산 라인이 줄어든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만들어서 HBM은 물론이고 일반 디램 가격까지 같이 끌어올릴 거라는 주장이었죠. 어쩌면 모건 스탠리는 이걸 그냥 일시적인 병목 현상 정도로 봤을지 모르지만 낙관론자들은 이걸 구조적인 시장 변화로 본 겁니다. 와, 두 진영이 얼마나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는 이 표가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건 스탠리가 37조 원을 예측할 때 노무라 같은 낙관론자들은 무려 93조에서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정말 어마어마한 시각차였습니다. 이렇게 팽팽하던 논쟁은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져요. 바로 중국발 수요 쇼크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죠. 2025년 말부터 갑자기 중국에서 주문이 그야말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신규 H200 칩 주문 규모만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물량이었어요. 모건 스탠리가 걱정했던 그 공급 과잉 시나리오에 강력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단 한 곳에서만 2026년에 AI칩 사겠다고 책정한 예산이 무려 1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아니, 한 기업의 예산이 이 정도라니요. 시장의 모든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거대한 중국발 쇼크가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극적인 태세 전환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비관론에 선봉했었던 모건 스탠리한테서 나왔습니다. 2020년 1월 그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함으로. 이건 자신들의 기존 전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실상 완전한 백기 투항 선언이자 180도 달라진 시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였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죠. 이 표의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단숨에 15%나 올렸고요. 원래부터 낙관론자였던 CT마저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각각 8%, 18%씩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비관론자, 낙관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더 큰 낙관론자가 되는 이른바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는 왜 이렇게 극적으로 마음을 바꿨을까요?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먼저 중국 수요가 가격 하락 걱정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20에서 30% 떨어질 거라던 가격 전망을 보합으로 바꿨고, 디램 가격 상승률 전망은 27%에서 무려 62%로 2배 이상 올렸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요, 기존 37조 원에서 무려 148조 원으로 4배나 폭증시켰습니다. 원래부터 강세론자였던 CT는 그럼 왜 더 공격적으로 변했을까요? 그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나 AI CPU 같은 새로운 수요가 구조적인 데이터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6년 서버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91%에서 144%라는 정말 경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이걸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155조, SK 하이닉스는 1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예측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드라마틱한 변화를 지켜본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요? 투자자를 위한 핵심 플레이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정말 현실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이 4가지를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제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규모. 둘째, 지정 확정 리스크죠. 미중 반도체 수출 정책 변화. 셋째, 차세대 HBM4의 기술적 완성도와 생산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체온계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디램과 낸드의 고정거래 가격 추이입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슈퍼사이클을 외치고 있는 지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단 하나의 블랙스완, 즉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